패밀리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봄 날씨가 이상 기온으로 춥고 비 오는 날이 반복되고 있어 올해의 봄은 꽃들도 제대로 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들려온 비보로 고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의 인생을 4주 명리적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었음에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명리적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상용님은 뽀빠이 아저씨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먼저 갑작스럽게 떠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을 시작하여 보겠습니다. 뽀빠이 아저씨는 1944년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춘장대 해수욕장이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미숙아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너무 병약하여서 11살까지는 정말 안 아파본 성인병이 없을 정도로 심신이 미약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체력 향상을 위하여 11살부터 학교 등교 때 가방에 아령을 들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보디빌딩을 시작하면서 대학 입학 후에는 미스터 고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튼튼한 몸으로 바뀌었고, 또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가족 관계를 보면 배우자와 이남 일녀를 두고 있고, 병역은 학사장교 ROTC 출신으로 육군 중위로 전역을 하셨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탱크 부대에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1971년 CBS 방송에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유쾌한 청백전, 모이자 노래하자를 진행하였고, 이 프로그램에서 건강한 근육을 자랑하며 뽀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특히 1989년 군 위문 프로그램인 우정의 무대라는 방송에서 많은 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상봉을 진행하면서 인기가 최고조로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그리운 어머니라는 코너에서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님이 맞습니다! 라며 전 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감동을 주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은 군 장병이 어머니를 얻고 기다리면 뽀빠이 아저씨가 고향 앞으로 출발! 이란 멘트를 하는데,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향수를 자극하는 말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 이상용 씨는 방송 활동만큼이나 봉사와 기부에도 적극적이었던 분이셨는데요. 1973년부터 심장병 어린이 돕기 사업을 시작하여 한국 어린이 보호협회를 설립하고 약 600여 명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금액으로 따지면 74억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정말 대단한 금액을 기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 문화관광부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나 1996년 후원금 횡령 의혹에 휘말리며 우정의 무대를 강제로 하차하게 됩니다. 3개월 뒤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그의 억울함을 외면하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으로 넘어가서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일하는 관광 가이드로 정말 어렵게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말년에 고 이상용 씨는 다리 골절이나 당뇨 등의 고생은 하였지만 운동을 매일 성실하게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의를 위해 각종 유머를 항상 메모해 두는 습관을 가졌고요.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으면서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강의를 하시면서 열심히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결국 감기 증세로 동네 병원을 갔다 왔던 날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있었고요. 성모병원에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2025년 5월 9일 낮 12시 45분에 쓰러지시더니 사망하시게 됩니다. 생전에 내 인생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많은 이들에게 진한 감동과 따뜻함을 주었던 그분의 삶에서 대중들은 영원히 그를 기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고 이상용 씨의 사주 원국을 해석하여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태어난 시간을 모르므로
삼주로만 해석하는 한계는 있기에 단지 공부의 영역으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묘월 병화 일간으로 정인격 사주입니다. 정인격은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도덕심이 높으며 학습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습관으로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지와 연지를 보니 신금재성이 있는데요. 제극인이 되어 돈 때문에 내 가진 것을 지킬 수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지는 패가 된 거죠. 물론 시주에서 이를 도와주는 인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어쩌면 이분은 그 많은 행사를 하셨음에도 청빈한 삶을 사신 것으로 보면 스스로 제극인의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돈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진 돈을 기부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켰다고나 할까요? 육친적으로 보면 현재는 아버지이니 아버지 자리가 패입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 잦은 외도로 어머니가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 원망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반면에 이분은 월지가 정인이므로 어머니의 남다른 정성과 보살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지가 묘신 원진 관계이니 편재 즉 아버지와 정인 즉 어머니와의 사이는 좋은 관계일 리는 없었겠죠. 즉 이 사주의 병은 신금 편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은 돈을 멀리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멀리하며 기부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신은 천간에 투출한 간목 편인이 되는데요. 편인이 사회적으로 투출되어 편인격 사주로 살게 됩니다. 편인격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인데요. 천주교로 개정을 하고 고 김소환 추기경과 각별한 관계를 맺었다고 하네요. 법정 스님과도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또한 편인격 사주는 매우 규칙적이고 약간 강박적인 반복 행동을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주는 지지에 묘신, 원진, 귀문이 2개나 있어서 그런 특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 오후 10시에 잠이 들며 매일 새벽 3시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책을 읽은 다음 헬스클럽에 가서 2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약 30년간 지속하셨다고 합니다. 정확히 편인격의 특성이 배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좀 엉뚱한 기질이 있으며 인기응변과 언변도 좋습니다. 유머도 1000개 이상을 암기하여 강의에 활용하는 등 편인격의 장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월간 정화 겁재는 재성으로부터 용신인 간목을 도와주니 월간 정화 겁재는 재성으로부터 용신인 간목을 보호하여 주니 이 사주의 약이요 구응이며 상신이 되는 것입니다. 약과 구응과 상신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용신을 도와주는 성격시켜주는 그런 요소가 바로 상신이고 이 상신은 사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억부용신으로 생각하신다면 시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분은 겁재 즉 인덕이 좋아서 주변 동료들의 도움으로 돈도 벌고 내 가진 것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인덕이 참 좋은 분이셨죠. 일지 신금과 연지 신금은 12신살로 보면 지살에 해당하는데요. 이분은 우정의 무대를 비롯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셨고요. 잠시 어려웠던 시절에는 미국으로 들어가서 역시 관광버스 가이드를 하였으니 역마 지살로 평생을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신금은 미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간목은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병신일주 자체도 12운성으로 병을 깔고 있으니 역시 병이란 의미는 역마 즉 돌아다녀야만 하며 병의 의미 그 자체로 어릴 적은 여러 질환으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일단 일간이 병화란 의미는 외견적 성격은 밝고
긍정적인 생각의 소유자란 의미입니다. 주변에 병화일간 일주를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한 옆에 있는 정화와 더불어 화기운은 방송통신이란 의미도 되니 방송인으로 평생을 사신 것입니다. 다음에 원숭이는 만능 요령꾼이요 엔터테인먼트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일주가 바로 병신일주인 것입니다. 삼명통해라는 고서에서 보면 병화는 태양이요 신금은 대도시가 되니 얼핏 보면 외견이 화려한 것 같으나 도시의 남자라고 할까요? 일지가 천고성이라 본성이 오히려 고독하고 센티멘탈한 외화 내허의 고독명이 되기도 한답니다. 또한 간목, 묘목 그리고 두 개의 신금이 합쳐져서 모두가 현침살이 중중하니 맺고 끊음이 정확하고 욱하는 성정도 있으실 겁니다. 날카로운 비판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현침살이란 의미는 바늘이 매달려 있다는 뜻으로 날카롭고 예민함을 의미하기에 보통 한의사, 의사, 간호사, 미용사, 조각가 등의 직업적 업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사주, 원국을 명리적으로 풀이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대운, 세운 분석을 하여 보겠습니다. 명호, 불효, 운호라 했습니다. 명 좋은 것이 운 좋은 것보다 못하다는 의미인데요. 대운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비로소 사주를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분은 월지, 정인을 기준으로 대운을 바라보면 학창 시절에는 비겁 대운으로 41세부터는 신유술 재성 대운으로 그리고 71세부터의 말년운은 관성 대운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분은 양간의 남성으로 운이 순행을 하였는데요. 인성격에는 관성운이 가장 좋은 운이라 만일 운이 역행하는 여성분이었으면 발복을 초기에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지지의 뿌리가 약하므로 비겁대운으로 흐르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나 정말 죽음까지 갔을 운이 바로 한살 대운인 무진대운인데요. 지지, 진토는 식신으로 일지, 신금, 재성을 생하여 결국 월지, 인성, 묘목을 재극인하니 정말 힘든 운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재극인하니 아버지로 인한 어려움이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11살까지 정말 온갖 성인병이란 병은 다 알아보았다고 하니까요. 다음 대운인 11세부터의 기사 대운부터 지지에 내 뿌리가 생기게 되니 열심히 운동하여 건강을 찾게 되었고요. 천간에는 상관이 투출하였으나 용신인, 간목, 편인이 상관을 합거하여 인봉 상관으로 공부와 학문뿐만 아니라 재능과 끼를 살리게 되어 고대 응원단장을 하는 등 활발하게 표현하고 활동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1971년 경호대운 중 신의 세운의 방송 MC로 입문하는데요. 지지로는 해묘, 반합으로 자리를 얻게 되고 천간으로는 경신금이 대세운으로 오나 정화, 겁재의 통제로 오히려 돈도 벌고 활동을 하는 운이었습니다. 1975년 모이자 노래하자는 프로그램에서 뽀빠이 아저씨로 드디어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삼양라면 CF까지 찍으면서 일약 스타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신미대운, 을묘세운이었는데요. 지지는 묘미 반합으로 인성 합의되니 상관의 재능과 끼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89년도는 우정의 무대란 프로그램이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기 절정에 오른 시기였는데요. 임신대운, 기사세운이었습니다. 천간, 기토, 상관은 간목이 합거하여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대운, 임수는 월간, 정화가 양인 합살하게 되어 명예가 높아지고 돈을 버는 시기였습니다. 지지, 사화는 비견으로 재성을 극하여 용신인, 인성을 보호함으로써 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신형을 함으로써 주변의 동료들로 인한 구설수나 사고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논란의 횡령 누명 사건이 불거진 해가
바로 1996년이었는데요. 계유대운 병자 세운이었습니다. 세운은 월지 정인 묘목과 자묘형이 되는데요. 자묘형은 무례지형으로 불립니다. 말 그대로 무례한 일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수는 정관이니 정관은 나라이고 또한 공권력입니다. 1996년 11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우정의 무대 녹화 도중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치게 되는데요. 불 꺼! 라고 소리치며 수사를 하였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정관, 바로 공권력이었던 것이죠. 3개월 뒤에 무혐의로 결론 나게 되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전성기를 가져왔던 우정의 무대를 강제 하차하게 됩니다. 이는 정치보복의 일환이었다라고 고 이상용 씨는 주장하였습니다. 자묘형의 업상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살은 춤과 다르게 상당히 오래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수, 정관은 일지와 연지의 신자 반합을 하게 되어 정관 합이 되지만 정관은 합도, 충도 꺼려합니다. 정관은 명예이니 명예의 실추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정관의 그 격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하던 날에 대운과 세운 그리고 월운, 이룬까지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9일 사망하셨는데요. 5월 1일부터는 대운이 병자대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을사년 신사월 무인일에 해당하는데요. 8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는 세운과 월운 그리고 이룬도 대운 못지않게 건강상 매우 중요하답니다. 천간을 살펴보면 용신은 인성인데 월운에서 신금, 재성운이 와서 재금이 되어 불리하게 됩니다. 지지를 살펴보게 되면 무엇인가가 보이실 텐데요. 만일 시청자님들께서 바로 보이시는 게 있으시다면 당신은 명리해석 능력이 매우 우수하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원국과 세운, 월운, 이룬에서 인사신, 삼형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동착이라는 의미는 행동에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가령 원국에 인사신 삼형살이 있는데 운에서 다시 사명이 중복되어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채용의 관계라고도 합니다. 채는 명인이 움직이지 않지만 용은 운인이 움직여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동착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지와 비교하면 인신충도되는 것이니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의미지요. 평소에 큰 질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주 운세만 보고 사망의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사망의 이유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해석하는 도구로는 삼형살, 충, 용신의 합거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답니다. 용신이나 상신이 극이나 합거를 받게 되면 폐가 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오는 삼형살은 관제 구설이나 건강 질병 사고를 나타내고 해결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노년이 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삼형살의 세운과 월운, 이룬까지도 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은 영원한 뽀빠이 아저씨 고 이상용님의 인생을 사주 명리적으로 해석해보고 또한 갑작스러운 사망의 원인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국민 MC로 오랫도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잠깐 명리를 시청해 주신 도겸 패밀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올해 새로운 시작을 하셨거나 혹은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큰 고민이 생기신 분들은 아래 전화로 문자 주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타로로 보는 감성적 분석, 주역점으로 보는 미래 예측 분석, 사주 명리의
자평진전에 의한 용신격국의 정확한 인생 승패 분석으로 여러분에게 성공의 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료 상담입니다. 실시간 무료 상담 방송은 준비되는 대로 방송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혹시 로또 당첨되길 바라시나요? 그럼 저와 함께 주문을 한번 외워보시죠. 온마니 반매흉.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